양평공흥지구 압수수색 했습니까? 양평고속도로 압수수색 소환했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이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소환 한번 했습니까? 압수수색 한번 했습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서자마자 어떻게 했죠? 박근혜 대통령 구속 이후로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서 전 정부 부처에 넣고 다 탈탈 털었어요. 고소 고발하고 그다음에 이미 대법원에서 다 끝난 사건 이명박 대통령을 다시 기소하는 그런 진짜 전무후무한 일을 벌인 분들이 민주당이에요. 이 대선 이후에 376건이다 이제 그 민주당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그냥 대충 한 게 아니고 날짜별로 장소별로 다 센 거거든요. 제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 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 때, 삼성그룹, 롯데그룹, SK그룹에 대해서 압수수색할 때 압수수색이 많다는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제가 공직이 30년이 됩니다만 지금까지 검사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힘든 수사 대상은 제가 처음 만났습니다. 제1당 다수당 대표의 대표로 수사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그리고 하나하나가 이렇게 고비를 넘기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국정농단 수사할 때도 막 했는데 그때 왜 얘기 안 하세요? 뭐 이렇게 약간 좀 반박을 한 거죠. 이게 하나가 있었고요. 다음은요. 어제 그 국감장에서 갑자기 조국 전 장관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얘기 들어보시죠. 제가 공직자로 30년 가까이 일하는 동안 검찰의 사법적인 수사에 대해서 이것을 정치적인 힘으로 누리려고 했던 것이 제가 기억하는 것이 2019년 8월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입니다. 그때도 가만히 지켜보시면서 당신들은 수사를 하고 사법 시스템 안에서 수사를 받는 대상은 방어를 하고 있으면 나라가 이렇게 두 쪽이 나와서 시끄럽지는 저는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때 당시에 뭐가 정치적으로 눌렀다 이 뜻이 되는 건데요. 정미경 전 최고위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거는 뭐 그냥 전문가들 그다음에 그 검찰에 몸담았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마 판사했던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 수사를 막았잖아요. 못하게 했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이 된 것일 수가 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정치적 세력, 정치적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수사를 못하게 하는 거는. 그러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했다고 본인이 밝히잖아요. 그때는 대통령이었다니까요. 살아있는 권력이에요. 근데 수사할 때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 때보다도 쉬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제일 힘들었다. 네, 검사 제일 생활 어렵다. 제일 힘든 그러면 경우다. 조국 전 장관 얘기를 왜 꺼내겠습니까? 조국 전 장관 때도 그런 일을 했는데 민주당 쪽에서 지금 또 민주당이 또 이 이재명 대표에 관해서 또 정치적 힘으로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다. 지금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의 결론은 뭐냐? 이렇게 되면은요, 나중에 부패 대한민국이 되는 겁니다. 이제 힘 가진 사람들이 계속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아마 그거 경고하고 싶어서 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정치적인 힘으로 누르했던 것 당시 뭐 강상을 설명하면서 이게 나왔어요. 이게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설명하는 과정에 나왔어요. 그런데요, 이것도 보니까 날짜가 어제네요. 조국 전 장관이 본인 관련된 수사에 가서 얘기를 좀 해요. 어떤 유튜브 채널에 등장해서 그것도 좀 들어보시죠. 2019년부터 일들이 어떤 이유로 어떤 배경에서만 이루어졌는가를 좀 보시면 좋겠고, 다행히 그때보다는 지금은 그렇게 많이 당시 상황을 되짚어보고 이른바 조국 사태라는 것이 조국 개인의 문제가 아닐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너무 감사하고요. 그냥 이렇게 저희에게 보내주신 마음, 그건 충분히 느끼는 것 같아요. 윤재수 의원님. 그러니까 앞서서는 검찰총장, 지금은 조국 전 장관. 같은 사안인데 보는 관점이 정말 다른 상황이네요. 지금. 그래서 제가 민주당의 입장에서가 아니고요. 일반 국민 입장에서 제가 꼭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죄가 있으면 죄값을 받아야죠. 범죄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죠. 자, 지금
뭐 조국 장관은 차치하고서라도 야당 대표와 전 정부, 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검사와 검찰 수사 인력과 검사 검찰 수사관 수사 보조 인력 합하면 여러 수백 명을 동원해서 여러 수백 군데를 2년 가까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혐의가 있고 하면 수사 다 해야죠. 예. 그것이 몇백 명을 동원하든 해야 됩니다. 예. 자, 근데요. 적어도 수사라는 것은 같은 기준과 같은 잣대가 적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수사 대상에 있어서는 아주 가혹하게, 예. 어떤 수사 대상에서는 너무나 너그럽게 예. 이렇게 한다면 과연 수사가 공정하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게 하겠습니까?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면 그것은 정치 수사로 바라볼 수밖에 없고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우리 국민들께서 윤석열 후보에게 우려했던 검찰 공화국의 도래 이것을 걱정을 하는 겁니다. 자, 양평 공흥지구 압수수색 했습니까? 양평 고속도로 압수수색 소환했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이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소환 한번 했습니까? 압수수색 한번 했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허위사실 유포했습니다. 예를 들면 통장을 들고 나와가지고 예. 김건희 여사 주식 투자해가지고 손해만 봤다. 예. 그거 나중에 봤더니 이익을 본 거 아닙니까? 기소했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국민의힘 현역 의원, 예. 그다음에 국민의힘 현역 최고위원, 국민의힘의 현재 광역단체장 누구라고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야당 대표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가 있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얼마 전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예. 그럼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 현역 최고위원, 현역 광역단체장들도 같이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의 쪼개기 후원 의혹이 있거든요. 왜 이분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안 합니까? 예. 같은 기준과 같은 잣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검찰공화국이고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라서 자기는 당선됐으니까 모든 수사로부터 면죄부 받고 선거에서 진 사람은 가혹한 수사를 받는다. 이런 비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기준과 같은 잣대로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 되고 죄가 있으면 죄값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유영 최고위 손 드셨는데 한 1분 드릴게요. 또 하실 말씀이 아니, 생기신 것 같아요. 전재수 의원님 말씀을 다 받아요. 좋아요. 예. 같은 기준, 같은 잣대를 얘기하셨죠. 예. 묻고 싶어요. 민주당은 그러면 같은 기준, 같은 잣대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문재인 정권 들어서자마자 어떻게 했죠? 박근혜 대통령 구속 이후로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서 전 정부 부처에 넣고 다 탈탈 털었어요. 고소 고발하고 그다음에 이미 대법원에서 다 끝난 사건 이명박 대통령을 다시 기소하는 그런 진짜 전무후무한 일을 벌인 분들이 민주당이에요. 그거는 같은 기준 같은 잣대입니까? 그러면 지금 검찰에서 예. 나와 있는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건은 왜 얘기 안 하십니까? 똑같은 기준 똑같은 잣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럼 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입장이 틀립니까? 과거에 적폐청산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했던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을 향했던 예. 그 기준을 그대로 그러면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도 그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 기준에 대해서는 다르게 자기네들이 알겠습니다. 얘기합니까? 자, 짧게 한 말씀을 예, 드리면 조승영 이게 부의장께서 지금 말씀하신다고 논점을 그러는데. 일탈을 시키는데요. 지금 네. 우리 전재수 의원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가혹하게 수사해도 된다. 예. 그럼 김건희 주가 조작, 김건희 고속도로도 똑같은 잣대를 대라. 살아있는 권력에다가 수사를 해라. 이 예. 말씀을 한 거잖아요. 왜 지금 전 정권 얘기 다시 왜 또 나온지 모르겠고요. 지금 지금 이원석 총장이 이렇게 힘든 수사 처음이라고 하는 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은 김건희 여사 수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예. 수사하면은 더 힘든 수사가 남아 있어요. 근데 안 하잖아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수사했다고 하지만은 죽어가는 권력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 알겠습니다. 똑같이 하라. 아니, 말씀 잠깐만요. 반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잠깐만요. 네. 지금 계속 반박을 하시겠다 손 드시는데 최인효 변호사 가실 거예요? 아니면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예, 최인효 변호사. 문재인 정권의 국정 100대 과제 중에 1번 과제가 뭐였죠? 중단 없는 적폐청산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5년 내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얼마이며 그렇게 해서 지금 간 대통령이 2명이고 지금 대법원장도 지금 구속까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같은 사람, 같은 잣대를 가지고 같은 조사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검찰을 악마화하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했죠? 검수완박이라고 해서 검사가 들고 있던 그런 수사권 자체를
빼앗아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여기에서 지금 와가지고 이 시점에서 똑같은 그 잣대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민주당 그럴 자격 자체가 없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 전제 그러면 잠깐만요. 일단 전제 진행하시고 그다음에 저 네, 네. 드릴게요. 자, 자, 뭐- 1분씩만 드립니다. 1분씩 지켜주세요. 예. 목소리 좀 낮추시고요. 예. 잠깐 좀 네. 낮추시고요, 전재수 네, 의원님. 목소리 낮추시고 그렇게 뭐 낮추기가 장황하게 힘들어요. 장황하게 말씀하실 필요 없고 제가 한 가지만 예로 들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가지고 허위 이력, 허위 경력, 허위 수상 실적, 또 이력과 경력을 부풀리고 수상 실적을 부풀려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비판이 쏟아지니까 김건희 여사께서 직접 언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기자회견에서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허위 이력, 허위 경력, 수상 실적을 부풀렸다. 예. 이것도 죄라면 죄다. 이렇게 자기 죄를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요 엄밀하게 형법적 관점에서 보자면 사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행사, 업무 방해, 막 이런 게 되는 겁니다. 압수수색 한번 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단적인 예만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백한 죄조차도 수사도 안 합니다. 그래놓고 여러 수백 명을 동원해가지고 물론 제가 전제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 예. 제가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드릴 말씀이 아니고 일반 국민적 알겠습니다. 시각에 그 다음에 아이고 제발 좀 전 정부 탓 좀 그만하세요.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예. 지겹지 않습니까? 오늘 반복된 얘기가 요거 네. 벌써 정미경 전 최고위원. 예. 그 검찰의 지금 수사권을 다 빼앗은 분들이 민주당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검찰에 지금 수사 인력이 없어요. 아니 이재명 대표를 향한 그 범죄 혐의가 너무 많잖아요. 예. 아니 지금 검찰이 총력을 다 다해서 수사를 해도 지금 그 수사를 빨리빨리 못한다고 또 민주당이 뭐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수사권을 다 뺏었기 때문에 할 인력도 별로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김건희 여사 수사라든지 양평고속도로 왜 안 하냐? 아니 검찰 수사권, 검경 수사권 그럼 다시 돌려놓으세요. 검찰한테 수사권을 다시 알겠습니다. 주고 수사하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갑자기 또 이제 수사권 얘기 나오고 지금 그러니까 수사 주제를 다뤘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니까요. 조국 전 장관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뜨거워집니다. 아무튼 이게 뭘까요? 조국 전 장관 이슈는 정치권의 영원한 숙제일까요? 이 숙제는 언제쯤 끝날까요? 계속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